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과학부 이수동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마크다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마크다운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예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즉 코딩,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배우는 강의인데 마크다운은 파이썬 언어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마크다운은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의 하나예요. 그러면 왜 프로그래밍 강의에서 갑자기 문서 작성법을 우리가 배우는가라는 궁금증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도 있어요. 마크다운은 여러분 지금 저랑 이제 지난 12개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같이 봐오던 이 문서가 바로 마크다운으로 작성된 문서예요. 여러분이 보셨던 예제 코드들, 제 강의 자료 모두 다 마크다운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여러분 보면서 어떠셨나요? 이제 이러한 문서 포맷을 처음 보신 분들, 뭐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나 또는 마크다운으로 작성된 문서를 처음 보신 분들은 맨 처음에 이거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다. 이게 뭔가 글이면서도 또 코드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안에 그림도 있고, 그래서 링크도 있고, 뭔가 조금 그냥 일반적인 문서라고 하기에는 문서가 아니고 또 일반적인 코드라고 하기에는 또 아닌 뭐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샘플 코드를 받아서 직접 코딩을 하시면서 이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라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강의는 또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이긴 한데 목적이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은 특히나 코드로 구현된 결과물을 문서화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툴이 있겠지만 그 중에 마크다운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마크다운이 뭐고, 마크다운이 왜 좋고, 마크다운을 어떻게 다루는 건지를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크다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서 작성 방식이 하나고요.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신 이 문서가 바로 마크다운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마크다운의 장점은 일단은 쓰기 쉬워요. 여러분이 이러한 문서를 만들기가 일단 쉽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의 문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읽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만들어 놓은 문서를 읽기 굉장히 편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 곳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하나 살펴볼게요. 마크다운을 좀 어렵게 설명할게요. 일단 뭐 우리 강의이기 때문에 좀 약간 정형화된 그쵸? 어떤 정의에 입각해서 한번 볼게요. 자, 마크다운이라고 여러분 한번 위키피디아에 찾아보시면요. 일반 텍스트 기반의 경량 마크업 언어이다. 그리고 일반 텍스트로 서식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면 일반 마크업 언어에 비해 문법이 쉽고 간단한 것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르겠죠. 원래 사전을 찾을 때 모르는 단어를 알아보려고 찾는데 그 설명에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항상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또 모르는 단어를 또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처음 일반 텍스트라는 거 이것도 처음 아마 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반 텍스트, 즉 우리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래픽 표현이나 그 밖에 오브젝트, 뭐 그림 등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넣은 것이 아니라 읽을 수 있는 자료의 문자열만을 대표하는 언어예요. 예를 들어 이 메모장, 우리 울산대학교를 설명한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많이 보는 메모장 또는 뭐 웹이든 아니면 뭐 워드든 한글 문서든 문서로 보는 컴퓨터에서 여러분의 텍스트가 바로 이런 형태예요. 뭐 울산대학교는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에 위치했으며 뭐 등등등등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이러한 문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산대학교를 표현하는 방식은 사실 이런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그림이나 영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울산대학교 전경을 찍은 사진 파일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텍스트라고 하고 이걸 이미지라고 해요. 맞아요? 그럼 이 이미지를 이런 메모장 파일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하면요. 여러분 이런 JPG 파일 같은 걸 하나 다운받고 이 다운받은 파일을 드래그 해가지고 빈 메모장에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깨져 있는 텍스트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플레인 텍스트. 우리가 어떤 그래픽이 아니라 그냥 줄 글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출력되는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텍스트를 말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은 적절한 인코딩, 디코딩을 거쳐가지고 적절하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절차,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쳐야만이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이거를 울산대학교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죠. 텍스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일반 텍스트라고 하고, 마크업 언어라는 거는 태그 등을 이용해서 문서나 데이터의 구조를 명기한 언어의 한 가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 하나 창 띄워서 여러분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한번 가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 F12 한번 눌러보세요. F12.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런 창이 뜹니다. 즉 뭐 태그니 뭐 마크업이니 이런 것들은 한번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자주 보는 이런 포털 사이트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에 텍스트도 있고 검색창도 있고 뭐 그림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의해서 코딩 됐고 그 결과물이 이렇게 결과물이 우리의 웹 브라우저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출력이 되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웹사이트와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글이나 그림을 우리가 보고 읽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링크들을 클릭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에 입력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이걸 구성하는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맨 위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메인에서 다양한 정보와 유용한 콘텐츠 만나보세요 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뭐 등등 어떤 링크와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코드로 짜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안에 뭐 헤드니 바디니 스타일이니 이런 것들 있죠. 요런 어떤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이런 문법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이제 태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일종의 마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서나 데이터의 구조를 명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 헤드고 바디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 텍스트이면서 이러한 뭐 미리 약속된 정의로 이루어진 코드 형태로 그 문서를 포매팅하는 그런 것들이 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종류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크다운을. 자, 이제 느낌이 좀 오실 텐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크다운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마크다운을 왜 배워야 하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마크다운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제가 여기서 썼는데 이 포트폴리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잘 정리하는 이제 걸 말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포트폴리오는 보고서랑은 조금 다른 그래서 이 결과물들 내가 수행했던 결과물들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뭐라고 했죠? 정리본, 네, 요약본,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수행한 코드와 그거로 나온 결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찾은 어떤 인사이트들 거기에서부터 도출한 나만의 결론 이런 것들을 잘 문서로 작성하는 것들 그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어떤 보고서나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일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읽기 쉬워야 돼요. 읽기 쉬워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코드와 글을 같이 싣고 코드 실행의 결과물도 함께 삽입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뭐 일반 워드나 뭐 한글 문서로 지금 제가 이게 강의 자료 만드는 것들을 똑같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잘 예쁘게 보여주기가 쉽지 않겠죠? 맞아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고 이 코드를 실행시키고 이 실행 결과가 여기 뜨게 하고 그 사이사이에는 이 코드의 설명들을 글로 적어야 되는데 뭐 이걸 파워포인트로 했을 때도 어렵고 그렇죠? 여러분 코드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가 쉬워야 됩니다. 최근 대부분의 콘텐츠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접하게 돼요? 뭐 종이로 인쇄되어 있는 책을 더 많이 보나요? 생활에서? 아니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화면에서 웹에서 문서를 더 많이 보나요? 근데 웹 쪽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동안 소비하거나 생성하는 콘텐츠들은 뭐 문서든 사진이든 영상은 대부분 웹에서 소비됩니다. 그러면 이 웹에서 잘 소비될 수 있는 형태의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크다운 문서는 손쉽게 웹페이지 작성용 언어인 HTML로 변환할 수 있고, 또는 플랫폼, 여러 플랫폼,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의 주피터 노트북도 하나 예시가 될 수 있고, R, 또 다른 데이터 분석 언어 중에 하나인 R 등과도 손쉽게 호환이 됩니다. 뭐 이외에도 다양한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하고도 호환이 될 수 있고, 또 마크다운 자체 홀로도 하나의 독립된 형태의 파일로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유가 쉽다는 거예요. 뭐 손쉽게 뭐 예를 들면 제가 마크다운으로 작성한 문서를 여러분에게 그냥 링크 한 줄만 보내잖아요. 그렇죠? 유클래스에서 여러분 클릭 한번 하면은 제가 만든 문서에 그냥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개인 클라우드에 다운로드 받기도 굉장히 쉽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뭐 틀린 게 있어가지고 이걸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수정한 다음에 다시 제 거에서만 저장하면 같은 링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그 링크로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제가 편집한 내용이 반영이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협업할 때도 하나의 링크를 두고 여러 군데에서 접속해서 동시에 편집을 하고 코딩을 해도 하나의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문서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기존이라면은 뭐 코드 파일 따로 저장하고 이걸 설명하는 워드 파일 따로 저장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발표 자료인 PPT 따로 저장해서 그걸 또 여러분에게 뭐 이메일이나 뭐 메신저로 보내고 거기에 수정 사항이 뭐 생기면은 수정한 다음에 뭐 밑줄하고 수정 1, 수정 2, 뭐 버전 2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메일로 보내고 이런 게 예전에 하던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에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콜앱, 구글 콜앱에서 마크다운 활용하는 방법은 콜앱은 마크다운을 아주 잘 지원해요. 일반적인 마크다운 신텍스와 함께 미리 보기 기능까지 지원해서 콜앱에서 마크다운을 작성하기 쉽도록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콜앱에서 마크다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플러스 텍스트 버튼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Ctrl MB 코드셀 추가한 후 Ctrl MM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마우스를 많이 쓰면 이렇게 텍스트 셀 하면은 여기서 텍스트를 여기에 이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Shift 엔터 하면 이렇게 문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로운 셀 추가하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생기는 것은 코드 셀이니까 그래서 컨트롤하고 MM 두 번 클릭하면은 텍스트 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아시겠죠? 이게 이제 마크다운의 기본적인 들어가는 소개였고요. 본격적으로 마크다운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제가 만든 문서는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목, 대제목과 소제목들이 있고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또 여러 개의 층을 가진 제목들도 있습니다. 뭐 요런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층이 또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된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항목들은 모두 제목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목과 본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처음에 제목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이제 헤더라고도 하는데요. 단락의 제목을 작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 셀의 앞에 요 버튼, 우리 해시태그 할 때 하는 요 샵 기호를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대제목, 그 다음 단계의 제목, 그 다음 단계의 제목 이렇게 층층층층으로 갈 수 있겠죠? 그거를 하려면은 요거의 개수로 조절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제목을 작성한다 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나는 제목 수준 1, 두 개는 제목 수준 2, 세 개는 제목 수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연습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연습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 연습 문제랑 똑같이 나오도록 여기에다가 쳐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듣는 방법은 이걸 먼저 자, 제 설명을 듣고 보세요. 여기 회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여러분이 작성해야 될 코드라면요. 이거를 실행하면은 결과창이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제목 수준 1 이렇게 쳤어요. 그럼 밑에 미리 보기가 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제목 수준 2 그럼 또 미리 보기가 뜹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목 수준 3 이제 미리 보기가 또 떠요. 그럼 이 아래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하고 뭐 여기에도 뭐 이수동입니다 이렇게 쳤다고 해봅시다. 그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 수준이라는 게 생겼죠? 제목 수준 1 맞아요? 그 안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요거를 여러분이 해보시는데 이 연습 문제 아래에 있는 텍스트 셀에다가 이거랑 똑같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쳐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당연히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정답을 확인하려면은 여길 더블 클릭하면 저희 정답이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는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요걸 똑같이 할 수 있게끔 아래 코딩을 해보고 정답이 맞는지를 채점해보기 위해서는 위에 걸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쭉쭉 지나갈 거예요. 쭉쭉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시정지하고 직접 치고 위에 정답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연습 문제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목록 만들기. 리스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리스트는 앞에 요 하이픈 또는 별표 또는 플러스로 글머리 기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글머리 기호를 임의로 뭐 정할 수는 없어요. 아쉽지만 이 글머리 기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러니까 마크다운은 그런 만큼의 제약이 있는 만큼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표준화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작성해도 똑같은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게끔 통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할 때 오히려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텍스를 공유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앞에 뭐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뭐 아무개 뭐 이수동 그다음에 뭐 이수동 2 뭐 이수동 3 뭐 이렇게 치고 엔터하면 이렇게 검은색 불릿이 자동으로 생기고 만약에 제가 하나 들여 쓰고 싶으면은 탭을 누르면은 안쪽에다가 하나 더 뭐 이수동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동그라미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흰 동그라미가 나오고 또 한 번 더 가고 그 다음 또 한 번 또 가고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세 번째에서는 네모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네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뭐 여담으로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는 뭐 분석 보고서든 뭐 어떤 글이든 간에 이 분릿을 단계로 사용하실 때는 사실상 3단계보다 더 가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든 간에 뭐 자소서든 뭐든 2단계 보통 2단계에서 끝이 나야지 읽는 사람이 편해요. 아시겠죠? 뭐 3단계까지도 가능은 한데 근데 요게 이제 뭐 하이픈이 아니라 이게 뭐 이렇게 별표나 그 다음에 요거를 뭐 플러스 기호로 해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호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똑같이 쳐보시면 됩니다. 순서가 있는 글머리 기호는요 1, 2, 3 하면은 똑같이 자동으로 인식이 돼요. 알겠죠? 앞에 1점 찍으면 됩니다. 1점.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코딩 하시고 이걸로 정답 확인하세요. 자, 세 번째는 구분선 넣기입니다. 구분선은 하나의 텍스트를 치고 그 아래다가 여기에 쭉 줄을 긋고 여러분 노트 필기할 때도 구분하고 싶을 때 있죠. 단락을 그 다음에 또 텍스트를 쓰고 쭉 구분하고 이거는 요 별표를 3개 연속하거나 뭐 3개 이상 많이 해도 되고요. 하이픈을 많이 해도 되고요. 한 칸 띄고 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 별표 3개 이상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 코드 보시면 저는 별표 3개도 했고 별표 6개도 했고 요렇게도 했고 요렇게도 했고 요렇게도 했네요. 그래도 다 똑같이 이렇게 줄이 나온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해보셔야 될 거는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 새로운 문단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고 이 사이에 요 구분선을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작성해보고 여기서 정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글자 꾸미기인데요. 서식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진하게 또는 이탈릭체, 기울이기 또는 취소선, 밑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각각의 신텍스는 볼드는 2개, 이탈릭체는 하나, 취소선은 물결 2개, 밑줄은 좀 달라요. 밑줄은 이런 형태인데 태그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셨죠? 언더라인으로. 그래서 뭐 조금 요 부분은 조금 이렇게 일관성은 없지만 어쨌든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별표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밑줄이에요. 여기서는 밑줄. 그래서 밑줄을 하셔도 되고 별표를 하셔도 된다. 알겠죠? 그러면은 제가 작성한 걸로는 이 부분을 지나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별표 2개 또는 이렇게. 알겠죠? 저는 별표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위에도 그렇고 뭐 별표, 별표로 하나로 통일해서 저는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기울이기는 하나, 그렇죠? 취소선은 물결 2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제가 굳이 이걸 다 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자, 여러분 하나 헷갈리시는 것은 이제 그럼 볼드와 이탈리스를 동시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게 약간 처음에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직접 해보시고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인용문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부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특히 요즘의 그 텍스트가 유통되는 그런 뭐랄까요 문화를 보면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 공유에 기반을 둔 문서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뭐 블로그 글을 보더라도 뭐 이쪽에 있는 블로그에 있는 글을 그 중에 일부 내용을 퍼다가 여기다 넣고 또 뭐 어디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을 퍼다가 여기다 넣고 그렇죠? 뭐 강의 자료도 똑같아요. 저도 강의 자료를 만들 때 뭐 좋은 글이 있으면은 뭐 기사에서도 발췌를 하고 다른 사람의 강의 자료에서도 발췌를 하고 뭐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 있으면 발췌를 하고 뭐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편인데 요거를 할 때 좀 요즘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점점 더 개방되고 공유가 쉬워지다 보니까 반대로 오히려 더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저작권 때문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인용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표시가 필요해요.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앞에다가 세로 바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강의마다 인용하는 말인데 뭐 가장 센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가장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이런 뭐 명언을 제가 인용하고 싶어요. 앞에다 꼭 요 바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인용할 때는 요거 꺽쇠라고 하나요? 요거를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은 요 앞에 여기 바가 뜨는 거예요. 또 인용문 안에 인용을 하고 싶어요. 뭐 여기에다가 또 안녕 이렇게 하면은 요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꼭 남의 말을 인용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단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일시정지를 하시고 자, 일시정지에서 돌아왔다고 칩시다. 네.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줄넘김이 이렇게 예쁘게 안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마침표 뒤에 이 글이 이렇게 이어져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냥 엔터 쳐서 치시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고 저는 엔터 치고 뭐 두 번째 줄이라고 생각하고 쳤는데 이게 엔터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줄을 바꾸는 방법은요.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엔터키 또는 공백키 이런 거는 줄 바꿈으로 인식이 안 되고요. 요렇게 BR 하고 양쪽에 이렇게 괄호 요렇게 해줘야지 줄 바꿈이 됩니다. 줄을 바꾸고 싶으신 곳에다가 이렇게 한 칸 띄고 BR 하고 이제 새로운 줄에 들어갈 내용을 쳐주시면 줄이 바꿔집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쳐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매우 중요한 거 코드 삽입입니다. 이거는 이 주피터 노트북에 이 코드 셀을 추가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추가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뭐냐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나오는 말은 코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봐봐요. 단어를 입력할 때 워드를 통해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 워드는 코드 안에 있는 거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했어요. np arrange를 이용해서 연속된 정수값의 nd array를 생성한다. 자, 요게 있는 문장에서 보면 얘는 그냥 일반적인 플레인 텍스트고요. 여기 회색 음영 처리된 거는 코드 안에 나오는 얘를 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뭐 변수명 같은 거 우리가 뭐 변수를 만듭니다. 뭐 할 때 뭐 변수 x를 만들겠습니다. 하면은 그 x를 그냥 x라고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음영 처리해서 x라고 칠 수도 있죠. 그럼 음영 처리된 x는 반드시 코드 안에서 등장하는 그 변수 x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요건데 요게 여러분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요. 그 ESC 키 밑에 있는 물결이랑 같이 있는 거기에 있는 그 따옴표입니다. 그래서 요 따옴표로 감싸면은 단어 단위고요. 또는 블록 단위로 이렇게 여러 줄의 문장을 여러분이 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3개, 3중으로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중으로 해서 요 안에다가 여러분이 넣고 싶은 걸 넣으시면 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뭐 임포트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 임포트를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랑 뭐가 더 보기 좋아요? 이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코드를 설명할 때는 요걸 넣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 임포트를 불러온다 하고 블록 단위로 실제 코드를 입력해 보세요. 자,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요거는 누가 봐도 딱 코드죠. 그렇죠? 이 코드를 텍스트 셀 안에 넣는 방법은 요걸 이용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일시정지 지금 하시고 여러분 하시고 채점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링크 삽입입니다. 전 특히나 링크 굉장히 좋아해요. 네, 링크를 많이 달아야 됩니다. 링크 달면은 굉장히 편리해요. 링크를 삽입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URL로 바로 링크하는 방식이 있고요. 여러분이 링크하고 싶은 주소를 그냥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떠요. 두 번째는 링크 텍스트로 링크하는 방법. 제가 가끔씩 뭐 링크를 클릭하세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대학교 이렇게 다른 텍스트를 해놓고 요 위에다가 클릭하면은 울산대학교 홈페이지로 연결되게끔 하는 방법. 요거는 앞에 여러분이 읽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텍스트를 넣고요. 뒤에는 요 둥근 가로 해가지고 거기에 연결된 URL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속성이 있는 링크는 링크 텍스트 위에다 제가 마우스를 올리면 UU라고 이렇게 뜨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 올렸을 때 뜨는 단어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UU라고 치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참조 스타일 링크입니다. 참조 스타일 링크. 참조 스타일 링크는 여러분 뭐 논문은 많이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고 어떤 뭔가 공식적으로 작성된 학술적으로 작성된 문서나 또는 뭐 기사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각주나 미주로 여러분이 본문에는 이렇게 1이나 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맨 아래 한 번에 이 레퍼런스들을 모아가지고 그거 목록으로 쭉쭉쭉쭉 써져 있는 그런 형태의 문서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안내드리는 3개의 링크는 다음과 같다. 자, 이런 식으로 본문에 앞에 있는 것처럼 링크가 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막 10개, 20개씩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작성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에 링크를 이러한 형태로 HTTPS에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넣어주면 이 문서가 굉장히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아래다가 한 번에 여러 링크를 모아둘 수가 있는 겁니다. 모아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요걸 색인할 수 있는 인덱스를 넣어주시고 그 인덱스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앞에 위에 있는 에서 배운 거랑 요거를 결합해 가지고 쓰시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고, 자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 돌아와서는 연습 문제 한번 보시면, 결과 보시면 지금 이쪽에 있는 걸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띄워놓고 싶은 텍스트를 왼쪽에 넣고 그 뒤에 번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깔끔하게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그다음 표는 어떻게 하느냐. 가끔씩 제가 이제 표 나오는데요. 표는 약간의 조금의 노가다성이 있습니다. 노가다성이 있어요. 요 서식은 우리 표 모양 그대로입니다. 요 세로선은요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백스페이스 키, 보통 키보드마다 좀 다를 텐데 백스페이스 키 아래쪽에 그 한화 마크, 원 마크하고 있는 그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키보드는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잘 찾아보시고, 그 세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썬 코딩에서 or 조건 할 때 쓰는 기호예요. 그 세로 바를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행에는요 그 열의 이름들, 헤더를 넣고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행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값들의 정렬을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요. 정렬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좌로 정렬하면은 콜론 하나만 왼쪽에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우로 정렬,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정렬. 그런 다음에 아래 들어간 실제 행에 있는 값들을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넣으면요 이렇게 떠요. 결과가. 아시겠죠? 그러면은 예시를 보면 지금 행 1, 행 2, 행 3이 너무 짧아서 좌로 정렬, 우로 정렬, 뭐 우측 정렬 이게 잘 안 나타나니까 제가 두 번째 예시는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안녕, 안녕, 안녕.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좌측 정렬, 두 번째 거는 우측 정렬, 세 번째 거는 가운데 정렬 되게끔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코딩해 보면 이제 이 표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은 이미지 삽입인데요. URL을 통해서 웹에 있는 이미지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이 앞에 느낌표를 넣으시면 돼요. 똑같이 링크 달 때처럼, 아까 전에 링크 달 때 여기다 텍스트 넣고 주소 넣는 거였죠? 앞에다 느낌표 달면은 이미지가 올라와요. 이 이미지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웹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미지 검색하시고요, 우클릭한 다음에 이미지 주소 복사 하면 이미지의 주소를 복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URL이 복사됩니다. 그거를 이 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가 얘를 IU라고 하고 이 안에다가 링크를 넣었어요. 이렇게 넣으시면 여러분의 글 안에 웹에 있는 이미지를 얼마든지 퍼서 넣으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심플하게 짧게 끝났는데, 여러분이 막상 일시정지하고 제가 제시해드린 연습 문제를 일일이 다 쳐보시면요 시간 꽤 걸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시면 여러분 정말로 나중에 마크다운 정말 여러분 앞으로 쓸 일이 많으실 겁니다. 하나 덧붙여서 제가 직접 신텍스를 다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콜앱에서는 여기서 쓸 때 이렇게 GUI도 제공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다 뭐 텍스트를 치고 뭐 이렇게 볼드 하면은 자동으로 서식을 넣어주고요. 뭐 이렇게 기울임 하면 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코드 삽입을 하면 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링크 삽입, 뭐 제목 전환, 들여쓰기, 뭐 그 다음에 번호 매기, 목록 등등이 있긴 있는데, 이모지도 있네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신텍스로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키보드로 여러분이 모든 걸 하시는 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항상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프로그래밍 할 때는. 더군다나 이러한 마크다운 에디터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마크다운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앞으로 뭔가 꽤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신텍스에 대한 기본적인 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문서를 한두 개 만들어 보면은 이제 이거는 거의 몸에 익어서 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쭉 따라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